조선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수준은 그대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벤트가 필요해요. 주가가 조금 부진한데 이 방산조선전력이 그래도 유일하게 주가가 안 가지만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이벤트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도체도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빼고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업종 무엇일까요? 반도체 빼고 그러면은 반도체 확산,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용처가 넓어지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어찌 보게 되면 AI는 AI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픈 AI 같은 그 챗 GPT 같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에서 이제는 피지컬 AI로 가는 그림이죠. 피지컬은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물리적 AI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집에서 뭐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작동한다든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다이슨 선풍기를 하나 샀는데 처음에 리모컨이 있다고 박스에 포장지가 채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박스를 뒤져도 리모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이슨 얘들이 보게 되면 설명서가 따로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바깥에 표지만 되어 있고 약간 인증서 같은 것만 다국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나 무슨 선풍기가 앱으로 작동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강의의 관점 에서는 피지컬 AI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 AI라는 흐름 자체로 이제 조금 확산되는 게 반도체와 함께 결을 같이 하는 사실 다음 업종은 아니고요. 공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공생, 용처가 늦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닮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그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는 커피 타주는 협동 로봇도 있을 수가 있고 가끔 텔레비전 뉴스 보게 되면은 저기 조선소에서 옛날에는 조선소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용접을 해야 되고 높은 곳 하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산업용 로봇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그런 피지컬 AI라는 명목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쪽도 올해 접어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이 섹터도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용처가 늘어나고 피지컬 AI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그쵸?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피지컬 통해 가지고 오늘 밥 뭐 먹지? 오늘 어떤 옷이 이쁘지? 이런 거 또는 요새 갤럭시 S26을 보면 상당히 성능 우리가 잘 쓰시는 분 잘 쓰실 건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AI 기능이 숨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옷을 너무 이쁘게 입었어요. 그걸 찍으면 안 되지만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쇼핑몰에서 바로 연결시켜 줄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어찌 보면 다 피지컬 AI의 한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나 LG전자는 여전히 AI와 로봇 기대감으로 이미 오른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이제 피지컬 AI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그럼 피지컬 AI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LG전자 또는 현대차 이런 기업들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틀라스라는 지금 세계에 지금 인류에 존재하는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성능까지는 좀 그런가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를 이제 제주 공정에 투입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그게 제주 공정으로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가정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가정용으로 오는 경우에는 흔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가정용에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 그런 것도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게 이제 글로벌 제조사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게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52시간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그게 없어요. 밤새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치질 않으니까. 좀 지친다 싶으면 우리는 뭐 물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되지만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제조 공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당연히 중심에 있는 거고 LG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찬선화 방안 이후에 주가는 좀 많이 제가 볼 때 주가는 말씀하신 너무 투기적으로 올랐어요. 그게 상한가까지 가고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친 쏠림이어서 한때 이제 40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6월 중순 정도에는 다시 이제 30만 원 전후에 있긴 있는데 일단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는 나쁘지 않아요. LG전자 자체가. 왜냐하면 AI라는 기업이 LG전자를 잘 많이 보게 되면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죠? 그걸 할 수 있어요. 로봇에 들어가는 뭐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기타 미국의 주요 로봇 제조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가 LG전자는 스마트폰은 이제 안 합니다.
합니다만은 가전 쪽에서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를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LG X1이라 그래가지고 삼성 SDS처럼 또 AI를 총괄하는 또 하나의 AI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주목을 받긴 맞는 건 맞는데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급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왜냐면 최근 2달 동안에 15만 원 하다가 45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건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LG전자나 현대차 외에는 비슷하긴 한데 주가 등락은 되게 심한 걸 합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현대차나 LG전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실제적으로 로봇 밸류체인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게 글로벌 제조사와 협력 관계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현대모비스죠. 여기 현대 위아로 연결되는 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HL만도는 실제적으로 한라 계열이잖아요. 근데 HL만도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사업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나가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모델,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로봇택시도 사실상 하나의 피지컬 AI라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LG 밸류체인에서는 거의 LG 이노텍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LG가 관련된 많은 지분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 뭐 로보스트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걸 유념하시고, 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또는 아틀라스나 이런 쪽으로,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도 협력을 조금 강화할 분위기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는데, 테슬라가 만들어낸 옵티머스 로봇은 아마 주 제조 자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몸체나 이런 거는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배터리라든지 또는 주요 센서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LG나 SDI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품들, 액추에이터 부품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우리보다 저렴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로봇이라는 거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동 로봇,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배달 음식, 이 배달의 민족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또 휴게소 커피 타주는 이렇게 간절처럼 찍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싼 거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싸다고 썼다가는 그냥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또 국내 로봇 기업들도 일정 그런 연결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방산, 조선, 전력기기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오르는 업종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좀 이제 최근에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월, 5월 동안 워낙 반도체만 올랐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현대차 그룹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뭐, 그나마 대형주들은 한 30% 전후였는데 뭐 개별주들은 반토막 난 게 수로 빽빽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기기부터 말씀드리면, 전력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반도체 실적, 반도체 AI와 밸류체인을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 그러는 거고,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관리, 그러니까 변환도 할 수 있고 병렬로 변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항도 줄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력기기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 후에 이벤트가 조금 소원하고 뭐 시장이 뭐 반도체로 갔으니까 못 간 것도 없잖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잠깐 잊고 계실 것 같은데, 전쟁 났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쿨이에요. 쿠프. 쿨이 가격 자체가 실제로 많이 오는데, 우리가 보면 전력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이 쿨이선이죠. 전선도 쿨이선이고. 그래서 약간은 그게 좀 장기화되면서, 초반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또는 뭐 LS, 일진전기, 대한전선, 뭐 가온전선,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이 같이 쫙 가다가 초반에 갔어요. 4월달 좀. 그때 실적 발표할 때라서. 근데 5, 6월달 되니까 많이 빠져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꼭 꾸리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좀 볼만한 기회가 왔지 않나 볼 수 있고, 조선도 작년 올해 원래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뭐 4월달에 잠깐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달 이상 동안 놓고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뭐 기타 등등이 다시 한번 고점 대비해서 20%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준은 그대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딱히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조선업황의 돈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말이에요. 들어오는 나름 타이밍이 있어요. 조선은 방산도 거의 비슷한 건데, 얘네들 두 공통점 실적은 좋아요. 근데 타이밍이 뭐냐면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벤트. 이거는 왜냐면 이미 이제 202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주가가 전부 다 턴어라운드를 보였단 말이죠. 적자에서 흑자로.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초호황기를 가져온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적자에서 흑자를 갖고 수주잔고가 빵빵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배가 붙는데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만큼 팍 높아져 있는 거죠. 배 만드는 건 알겠어. LNG선 만들고 VLCC 만들고 그건 다 알겠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뭐지? 더 나은 걸 달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이야기죠? 마스가 풀을 때 미국 군함 우리가 제조하자. 그러면 이 가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금액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전 세계 강대국 1위 미국의 군함을 제조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어디 비교가 안 되는 멀티플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지금 조금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한 모멘텀이 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부진한데 이 방산조선전력이 그래도 유일하게 주가가 안 가지만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이벤트는 정확하게 3개월 단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이 뭐지 하면 우리나라가 실적을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해요. 분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7월 말 8월 초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견고한 기업들은 서서히 다른 같은 조선, 같은 전력, 같은 방산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잖아 있겠죠.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첨언해서 방사는 그때 달라요. 또 어떤 이야기냐. 조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방사는 다 그 들어가는 그 조선은 게 비슷하게 만들어요. LNG선은 LNG선대로 뭐 우리가 VLCC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런 거대 유조선 나르는 거. 그 다음에 군함이칸데 이 방사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현대로템이 K2 전차, 한국항공우주가 뭐 KF-21, LRG 넥스원이 천궁2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건수가 다 달라요. 그런 관점이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약간 그런 이벤트에 좀 주목하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의 주가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건데 아니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종전되면은 방산이 더 못 가는 거 아니냐? 물론 뭐 털리고 맞고의 문제보다 그렇지는 꼭 않죠. 왜 그러냐면 그럼 이 방산 기업들이 전쟁을 날 걸 알고 미리 K2 전차도 만들고 KF-21 전투기도 만들고 그러진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오던 과정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끝난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휴전이죠. 끝났다는 건 옛날 말로 모르면 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속국이 돼야 돼요. 최근 21세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죠. 복싱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몸의 체계 똑같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전쟁 관련주나 방산 기업들이 주가는 주춤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무기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그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어떤 주가는 보다 좀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의 투자 전략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이제 우리가 상따라 그래요. 주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은어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줄임말도 많아요. 상따, 상한가 따라가기. 이렇게 상따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드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매매예요. 이렇게 말해서, 뭐, 아침에 일찍 10시 전에 상한가가 들어가면, 우리가 하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딱 시작하자마자 뭐 한 20 몇 %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종목이 차트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바로 상한가를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상한가가 딱 들어가고 매도 잔량이 없고 매수 잔량만 나와가지고 체결이 안 되는 걸 말해요. 차트가 보기에는 분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점으로 찍혀요. 그런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을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각입니다. 매매를 많이 소액으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본인만의 그 패턴 자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상따는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이제 옛날에는 뭐 소액으로 그냥 주식하려고 해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상따 하게 되면은 다음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조바조바하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특히나 대형주도 마찬가지,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그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잠깐 고개 숙이면 몇 %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말이 몇 %지 1,200만 원 샀으면 몇 %가 몇십만 원 안 되는데 그게 뭐 그보다 큰 금액을 샀다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따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한가 따라가기는 어찌 보면 약간의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루틴하게 손절매, 자기의 어떤 루틴, 그 수익과 익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고 기준은 누구나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기준은 당연히 정해졌어요. 나는 주식을 사가지고 뭐 5% 내려가면은 손절해야지. 근데 그게 어떤 때 자꾸 나한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외를 줘요.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기준에는 모니터패드가 딱 붙여놨어요. 저도 예전에 저럴 때 많이 했어요.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추격 매수 하지 말자, 내동매매 하지 말자, 물타기 하지 말자. 근데 지나고 놓고 보면 나중에 계좌를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순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성향과 감정의 동요가 심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빠진 업종을 싸다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주식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쵸?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일단 싸게 산다는 거는 주가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이나 업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 인고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마음 멘탈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고의 기회에서 생기는 우리가 말한 포모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렇게 안 가는 업종을 사뒀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금액 자체의 동요 자체에 내가 감정의 컨트롤이 안 생길 정도로만 사두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목돈을 사놨어요. 지금 당장 써야 될 돈,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야 될 돈 쓴 그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주가가 조금 더, 왜냐면 많이 안 오르는 업종은 어차피 남들 올라갈 때 덜 오르고 남들 빠질 때 더 빠져요. 그쵸? 남들이란 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나 앞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 기업을 철저히 분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업종 자체를.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이벤트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나 모든 걸 분석해보고 글로벌 트렌드가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 철저한, 특히나 바닥에 있는 종목 업종이 안 맞는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종목보다 디테일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약간 그게 좀 어렵다면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상승하는 종목은 업종 자체를 한두 개 정도로 좁혀도 돼요.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근데 내가 약간 성향 자체가 나는 올라가는 종목은 잘 못 사겠고, 차라리 뭐 지금 당장 쓸 돈 아닌데 앞으로 뭐 6개월이든 1년 있다가 이 가격에는 무조건 싸다. 최소한 뭐 50% 100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를 하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타일 자체가 나는 바닥에 산 종목을 좋아한다 하시면 그 업종을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개수를 조금 늘려요. 그게 어찌 보면 계란을 한 봉에 담는 편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3개 중에 2개는 맞아요. 그 3개 중에 2개 또는 3개 중에 1개가 나머지 처진 그 2가지를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때는 올라가는 거, 내가 좀 중장기를 볼 때는 최소한 내가 고르는 섹터 자체를 약간 분산 투자하는 거, 그런 전략도 한번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 거래량, 수급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좀 눈여겨보시나요? 수급하고 거래량은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뭐 오늘 10만 주가 거래되다가 내일 20만 주가 거래되면 거래량이 이제 2배 증가한 거잖아요. 주식의 기본이 거래량 증가 이퀄 주가 상승이잖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맞다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뭐 많이 들었단 말은 평소에는 100만 원이 시장에서 100만 원 돈이 오다가 다음 오늘은 200만 원 들어왔다는 거니까 결국에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주가는 보통 상승을 해요. 그래서 주가 상승할 때 첫 번째 요건이 주가 상승 이퀄 거래량 증가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약간 매수세가 많은 게 아니라 매도세,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조금만 팔아도 급하게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업종을 고를 때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수급입니다. 실적, 예를 들어서 거래량, 수급,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밸런스 게임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수급이에요. 수급은 뭐냐 하면은 그 누군가가 사는 주식이잖아요. 기관이면 그 기관이 우리가 말할 때 세력이면 좋겠죠. 근데 세력의 주체라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개인이 세력이는 계획은 아니, 무조건 기관이야, 무조건 외국인이야,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개인,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거기에 들어오는 그 기관의 색깔이 또 다 틀리잖아요. 나의 타이틀만, 소속만 외국인, 기관, 개인일 뿐이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뭘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세 가지 주체가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주가에 상승하고 이 세 가지 수급의 방향성이 똑같은 거, 걔가 세력인 거잖아요.
그렇게만 맞춰가서 같이 투자를 하는 방법도 꽤 어찌 보면 심플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실적만 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기업이 많고 또 섹터마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제조업 또는 화장품, 뭐 기타 금융주, 증권주마다 그 실적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의 평균 잣대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은 아니 이 회사 실적 너무 좋은데 왜 주가 못 갑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 아니 이 기업은 적자인데 어떻게 주가가 날아갑니까? 또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니 삼성전자가 300조를 번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라뇨. 지금 마이크로는 우리보다 지금 6배 이상, 6배가 뭡니까? 한 70%가 50% 이상이 비싼데 그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기준치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이 수급이라는 거죠. 말 이야기 돌아보니까 똑같죠. 너무 복잡한 셈법이 있을 때는 가장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가깝고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표면적인 그 친구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주식 클래스 하창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하창봉 주식이라고 하면 제가 또 함께하는 콘텐츠를 함께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거의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또 라이브를 통해 가서 상당히 생생한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지금 업황,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이 영상 보시고 매주 수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유튜브 실황 중계가 실황 방송이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하창봉 주식 검색하셔서 라이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